너무 높다. 더 낮아져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경제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분기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생애 최초의 매수자의 수가 역대 최저치로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런지 무주택자분들은 왜 내 집 마련을 하락기 때 저점 매수를 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1분기 전국에서 생애 첫 집을 마련한 매수자가 1분기 기준 역대 최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경제 만렙이 법원 등기 정보 광장을 살펴본 결과 올해 1분기 생애 처음으로 집합 건물을 구매한 매수자 수는 68,105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는 법원 등기 정보 광장이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자, 생애 첫 집합 건물 매수자 수는 지난 2021년 1분기 집값이 폭등했던 시기 148,96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다음 2022년 1분기 87,660명으로 집값이 하락할 땐 낮아졌고 올해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자, 정부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와 함께 세금 감면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금리가 높은 데다 집값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합니다. 자, 리서치 연구원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라고 분석했고, 다만 금리 인하로 방향이 전환되지 않는 한 내 집 마련 실수요자 증가하기엔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2010년에서 2023년 1분기 전국 생애 처음으로 집합 건물을 매수한 매수자 수를 한번 통계 자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도래가 되고 나서 부동산 시장은 하락했죠. 그리고 2009년부터 반등이 시작되면서 2010년, 11년 집값이 다시 전고점까지 회복된 시기였었습니다. 이 시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생애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한 증가가 엄청나게 높게 증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12, 13년도에 대세 하락장에 진입이 되고 나서 증가 수는 엄청나게 급격하게 급락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또 2014, 15년도에 또 다시 반등을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증가자 수가 다시 증가폭이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2016년도에 집값이 조정을 보면서 집값이 조금 어느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 시기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증가폭이 낮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2017, 18년도 이 시기에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집값이 막 폭등했던 시기였는데 또 뒤늦게 추격 매수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무주택 수가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2019년에 또 큰 폭으로 감소가 되었는데 2019년 하반기에는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시기였었습니다. 부동산이 상승했다가 또 2019년 하반기에 부동산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시점이었는데 또 집값이 하락하니까 매수자 수가 급감한 걸 보실 수가 있죠. 또 2020년, 2021년 집값이 막 폭등했던 시기에 또 뒤늦게 나와서 내 집 마련하고자 고점 매수하신 분들, 추격 매수하신 분들이 늘어났다. 그리고 2022년, 2023년 집값이 하락했는데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적으로 감소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하락할 때는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무주택 수요가 줄어들었고 반대로 집값이 막 폭등했던 시기에는 엄청나게 증가했던 이런 큰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무주택자분들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 무주택자분들의 큰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집값이 상승할 때 이분들은 집값이 폭락하면 내 집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는데 앞전에 우리가 통계 자료를 보신 것과 같이 집값이 폭락하면 이 매수자, 무주택이 내 집 마련을 한 그 매수자 수가 급감한 걸 보실 수가 있죠.
절대 저점 매수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집값이 막 상승 폭등하는 시기에 추격 매수에서 고점 매수하신 분들의 증가수가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저점 매수를 못하고 고점 매수를 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 그 요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분들의 심리적 영향이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장 상황에 있어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당연하죠. 모든 사람들은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관점을 어디에 두고 접근하냐에 따라 결과치는 완전히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주택과 유주택의 차이이고, 그리고 자산 양극화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자, 모든 것들을 다 쟁취하고자 하는 사람의 욕심이 있죠. 이걸 소유욕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다수 무주택자분들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타인, 그것도 가까운 타인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을 때 엄청난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급속도로 자존감은 낮아질 수 있게 되죠. 따라서 굉장한 시기와 질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무주택자분들 집이 없습니다. 근데 가까운 사람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시기와 질투가 동반되면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타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반대로 집이 있는 유주택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본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을 타인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타인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뤄나갔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그분들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같이 동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은 시장을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긍정적으로 타인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차이에 따라 자산 양극화가 엄청나게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투기성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자,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 아래 경제 체제를 이룬 나라입니다. 자본주의의 큰 특징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자, 자본주의의 큰 특징이 뭡니까? 모든 것들은 사유재산제에 포함됩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옷, 가방, 신발, 모든 것들은 사유재산 아닙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 사유재산이다. 자, 그리고 이익 실현 목적을 위해 상품을 생산하게 되죠. 우리 건설사 한번 보십시오. 건설사들이 미쳤다고 집을 짓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을 짓는 거죠. 그리고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또 다시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해 재매각해서 판매를 하죠. 이게 자본주의 체제 아닙니까? 또 상품에는, 모든 재화에는 상품의 가격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으로 인한 상품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직장 왜 다니십니까? 돈 벌려고 다니시는 거죠. 그 돈을 벌려면 여러분들은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는 거고 그 노동의 대가로 상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건설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건설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노동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대가로 여러분들은 돈을 받는 거고요. 이게 자본주의 체제의 특징 아닙니까? 그런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 경제체제 아래에 여러분들 경제생활 영위하고 있는데 왜 자본주의 체제를 이해하지 못하냐 이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 부동산 투자는 투기고 금 모으기, 여러분들 금 사지 않습니까? 금 팔찌, 금반지 사고 금을 계속 모읍니다. 이건 투자고 투기가 아닙니까? 결국에 이익 실현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렇게 경제활동을 하는 건데 금을 모으는 거는 투자고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는
투기입니까? 그리고 달러를 매입하는 분들, 달러를 막 사들입니다. 이건 환차익 안 납니까? 이익 실현 안 되는 겁니까? 이익 실현되는 거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 경제 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경제 시스템인데 왜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부정하냐 이겁니다. 이분들이 경제 시스템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아파트 가격 너무 높다. 더 낮아져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경제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자, 80년대에 강남 아파트 얼마였습니까? 30평대 8호 타입 기준에서 4천만 원, 5천만 원이었습니다. 90년대에 1억대였습니다. 2000년에 얼마였습니까? 3억대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15억대, 2020년에 30억대였습니다. 4천만 원짜리가 30억대가 됐는데 그 역사와 그 경제 시스템을 부정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실물의 자산 가치가 왜 상승되는 겁니까? 이 실물 자산과 교환할 수 있는 현금에 대한 가치가 하락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자본 시스템에 있어서 유동성이 계속 풀리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은 소비하니까, 경제활동을 하니까, 그리고 경제 성장을 이루기 때문에 현금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물가가 상승되니까. 그러니까 현금과 교환되는 실물의 자산의 가치는 상승되는 거죠. 이 경제 시스템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리고 경제 시스템을 이해해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본 대비 부채에 대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본인의 자본보다 내 집 마련을 하려면 부채의 비중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떨어지길 원한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시점대로 떨어지겠습니까? 모든 자산시장은 상승과 하락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금액대까지 하락하면 또 폭발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부정하면 안 된다. 이 경제 시스템, 자본주의 체제에 여러분들 경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면 이걸 부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양극화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생겨나가는 거 아닙니까? 또 무주택자 분들의 경험 부족이 엄청나게 큽니다. 경험 부족. 경험이 없죠. 본인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통계 지표를 100% 신뢰할 수밖에 없죠. 통계 지표가, 모든 통계 지표가 본인이 생각한 만큼 나와야지 이분들이 움직입니다. 자,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매매가격 주간지수를 보게 되면 상승으로 전환된 지역 일대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얘기는 금매가 아예 없고 호가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다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모든 지표들이 다 상승으로 나오고 모든 지역들이 다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 그때 뒤늦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가 매수, 저점 매수는커녕 엄청난 고점 매수에 추격 매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금리가 인하되면 집을 산다? 실질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금리가 본인들이 원하는 금리대까지 인하가 돼야 그분들은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이미 시장 지표는 미리 선행해서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미 지금 다 하셨다. 따라서 이렇게 통계 지표를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늦은 거죠. 그러다 보면 또 본인이 전세 살고 있다면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높게 상승이 되다 보니 매매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눈을 돌렸는데 매매 가격은 엄청나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죠. 전세 가격이 그렇게 올라갔는데 매매 가격이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전세는커녕 매매도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또 발생이 되는 거다. 자, 이분들의 이 경험 부족, 이 경험 부족이 실패의 두려움을 만드는 겁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이 크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생각이 엄청나게 많아요. 생각은 많은데 행동으로 실천을 안 한다. 자,
자, 처음부터 성공한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응?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2살에 군대 전역하고 나서 대학교 복학하면서 저는 개인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상담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해드리지만 개인 사업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리고 20대 중반에 부동산업에 종사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서 많은 실패들을 이뤘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는 20대 때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실패가 빠른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리 행동에 옮긴 겁니다. 부동산업에 종사한 지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훌쩍.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부동산에 관심도 없을 때 저는 그 어린 나이에 부동산업에 종사하면서 투자를 했다고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실패의 두려움이 왜 있습니까? 실패를 안 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성공하신 분들 보십시오. 성공의 자아도취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엄청난 큰 후폭풍에 실패가 찾아오는 거 모르고 엄청나게 그냥 본인이 잘 될 것만 생각하고 엄청나게 성공에 취해버린다고요. 결국엔 실패는 인생에 항상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실패를 미리 경험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실패를 미리 경험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버려야죠. 그리고 행동에 옮겼기 때문에 그 실패의 발판으로 인해서 실수가 안 나오는 거고 더 크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 큰 특징을 4가지 형태로 보는 겁니다. 마인드, 생각, 심리,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 다 바꾸셔야만 합니다. 바꾸셔야만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 경험입니다. 경험. 역전세? 다 경험입니다. 저도 역전세가 다 나져 있습니다. 당연하죠. 투자하는데 역전세 지금 안 나신 분들은 어디 있겠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 대처 방안이 있는 거 아닙니까? 행동으로 옮기면. 뭐가 무섭습니까?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응? 부딪히면 되는데 부딪히지 않고 맨날 생각만 많고 조사만 하고 맨날 공부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저점 매수하고 남들과 동일한 위치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